네,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몸이 행복해지는 공간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척추 후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허리가 찌릿찌릿하고 뻐근해지는 이 고통,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 척추 모양이 좀 바뀌게 됩니다. 정상하고 옆에서 봤을 때 네. 등이 이 정도로 부드럽게 굽어 있고 허리도 부드러운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척추 후관절 증후군 있는 분들은 등이 이렇게 뒤로 밀려 나오고요. 네. 골반은 앞으로 굽어지면서 허리, 골반이 이어지는 쪽이 이렇게 네. 꽉 눌리듯이 이렇게 근육이나 인대가 짧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허리하고 골반 이어주는 쪽에 있는 다혈근이라는 근육하고 네. 그 다음에 허리하고 이쪽 골반을 연결해주는 요방형근이라는 이 두 근육이 네. 잘 굳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을 풀어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우리가 치료하려고 하는 그 근육의 고관절을 이렇게 굽혀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골반과 허리뼈가 만나는 척추의 한가운데 바로 옆 부위, 네. 여기가 이제 다혈근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를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준 상태에서 환자가 팔을 천천히 돌리면서 몸통을 돌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자, 이때 이 손이 밀려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네. 지그시 눌러서 이 근육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쭉 몸을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젖힐 수 있는 한 최대한 젖히면 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이제 다혈근이라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어서서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어나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풀어주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은 여기 허리나 갈비뼈 마지막에서 골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인데요. 굉장히 깊이 있는 근육이라서 손을 네. 단단히 깊게 이렇게 눌러서 잡습니다. 그리고 몸을 이쪽 왼쪽 방향으로 가볍게 내린 상태에서 이 근육을 꽉 잡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팔을 들고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천천히 더 넘어가 볼까요? 약간 앞쪽으로 가면서 골반을 반대쪽으로 눌러주게 되면 이 근육이 풀어지게 되죠. 다시 처음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팔을 들면서 천천히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자, 네.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지금처럼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분이 있다면 네. 요방형근과 다혈근 이 두 가지 잘 굳게 되는 이 근육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네.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역시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혼자서 근육을 풀어보는 방법인데요. 지금 만성요통인 경우에는 네. 허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중요한데 위쪽에서는 횡격막도 사실은 근육이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는 횡격막도 척추를 안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 됩니다. 그런데 횡격막 근육이 보통은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운 상태에서 횡격막을 부드럽게 늘려주고 그리고 등과 허리가 만나는 부위가 네. 아까 척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뒤로 좀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 부위를 앞으로 밀어 넣는 방법입니다. 네. 자, 폼롤을 폼롤러를 네. 이용해서. 여기 등과 허리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네. 여자분들 같으면 브라 라인보다 조금 더 아래쪽이 되는데요. 여기가 아까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뒤로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천천히 폼롤이 닿게끔 이렇게 하고 천천히 뒤로 눕습니다. 이렇게 하고 힘을 쭉 뺀 상태에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체중만 이렇게 그대로 싣고 이쪽 횡격막이 충분히 늘어나도록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지금 이 동작만 하셔도 척추가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냥 폼롤을 대고 숨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진짜 쉽네요. 그런데 실제로 한 3분 정도 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다리를 한번 뻗어볼까요? 네, 다리를 쭉 뻗어서 체중이 완전히 지금 이 부위에 놓이게 되면 우리 보통 현대인들이 대부분 근육을 앞쪽으로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는데 이 동작은 어깨도 펴고 가슴도 펴고 그리고 등도 구부정해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누워서 횡격막이 지금 여기인데요. 횡격막이 쭉 늘어나게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한번 조아주시고 다시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만약에 이런 운동이 잘 된다면 조금 더 단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는 숨을 들이쉬면서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 완전히 내쉬지 않고 횡격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복근을 이용해서 살짝 숨을 내뱉는 거예요. 다시 쭉 늘어난 상태에서 이거를 다 수축시키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숨을 내쉬는 겁니다. 다시 좀 더 내쉬고 이 상태에서 복근을 이용해서 내쉬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횡격막도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라서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이 방법은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목이나 어깨가 긴장돼서 늘 묵직하신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현대인 분들이라면은 폼롤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운동을 준비하실 때 뭐 테니스 공이라던가 뭐 폼롤이라던가 이런 걸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뭐 주변에 첨단 장비들이 많거든요. 네. 이번엔 어떤 운동 때문에 이렇게 장소를 바꾼 건가요? 네. 네. 우리가 척추를 보호하는 근육들 중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심부 근육이라고도 하고 코어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네. 복부에서는 이제 복횡근이라고 해서 근육 내층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척추를 콜셋처럼 감싸주기 때문에 콜셋 근육이라고도 불리는데 네. 이 근육을 평소에 우리가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 근육이 실제로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이 근육을 쓸 때 어떤 느낌인지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이에요. 일단 초음파를 통해서 숨어있는 복행근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네. 지금 배꼽 옆쪽으로 네. 지금 요 끝에 조금 보이는 이 근육이 이제 복직근이고 지금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이 위가 외복사근, 네. 여기 그 다음에 있는 층이 내복사근이고요. 그 맨 밑에 이렇게 길게 보이는 이 근육이 복행근이 됩니다. 네, 복행근 끄트머리가 네. 바깥쪽으로 살짝 바깥쪽으로 끌어나가게끔 그렇게 운동을 할 건데요. 네.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고 네. 지난번 골반 시계 했을 때 12시 방향처럼 골반을 살짝 12시 방향으로 꼬리뼈를 말아 올리는 느낌으로 네. 마지막으로는 소변을 살짝 참는
너무 세게 참는 것 말고요. 중간 정도로 살짝 참는 그런 느낌으로 배꼽 끌어당기고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소변을 참는 이 과정이 복행근을 수축하는 운동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풀어보시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보통 10회 정도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옆구리 쪽부터 뻐근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천천히 근육을 다시 풀어볼게요. 힘 빼시고 네, 근육이 얇아지고 다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사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누워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초음파를 통해서 보니까 복행근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이런 운동을 내가 복행근을 확인하고 보지 않으면 글쎄요, 할 수 있을까 싶을 느낌이거든요. 네. 이렇게 복행근 운동을 초음파 도움을 받아서 몇 번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바로 복행근이 수축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낌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굳이 초음파가 없어도 집에서도 그 느낌을 살려서 계속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 복행근이 단련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복행근은 배에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횡격막, 그 다음에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다혈근이라고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 이 네 근육들을 다 묶어서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모든 운동을 할 때 척추와 골반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기초 역할을 하는 그런 근육들입니다. 그래, 복행근이 튼튼하게 단련이 돼야 그 이외의 근육들도 튼튼해질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이런 근육들은 대체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척추와 골반을 단단히 잡아주는 기초공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초음파를 보면서 복행근을 단련을 시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운동은 좀 어떤 건가요? 이번에 할 운동은 복부를 단단히 수축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인데 롤오버라는 동작입니다. 몸을 또르르 말아 올리는 동작인데 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요. 네. 척추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몸이 덜컥 경첩이 접히는 것처럼 일어나면 안 되고 척추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리듯이 분절분절 움직이듯이 그렇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전문적인 용어를 썼어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먼저 좀 들고요. 천천히 팔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뒷목부터 등까지 부드럽게 말아 올리고 이 상태에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네.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실시하고요. 한 3세트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거 하면은 되게 배에 힘이 많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딱 힘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 척추 주변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기초 긴장했던 기초공사 기억나시죠? 네. 그걸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 운동은요. 아까 폼롤 위에서 횡격막을 늘려주면서 그리고 등과 허리가 만나는 부분을 쫙 펴주는 그런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 운동에다가 그 전에 우리가 엉덩이 스위치를 켤 때 쓰는 그 근육들 이 두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침대 끄트머리에 등과 허리가 만나는 지점, 그 부위가 이 침대 모서리에 닿게끔 해주시고요. 쭉 올려볼까요? 네, 엉덩이 올려보시고, 자,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 일자로 몸통과 다리가 골반과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자, 이때
등은 그대로 붙여 있고 골반이 최대한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면서 골반을 살짝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쪼아주면서 몸을 다시 원래처럼 일자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시 천천히 골반을 내리고 충분히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등과 허리가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쭉 펴지게 되죠. 네. 이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끌어올리면서 엉덩이 힘을 주고 쭉 끌어올립니다. 지금 엉덩이 스위치도 켜고 등도 펴고 두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침대 위쪽에 있는 상체는 계속해서 고정된 상태에서 그렇죠. 골반과 허리만을 이용하는 운동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에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등과 허리 만나는 부분은 부드럽게 펴주는. 그리고 가슴과 어깨도 다 같이 펴주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성요통에 대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의 만성요통,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만성요통, 그리고 오늘은 척추 후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만성요통의 원인이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만성요통은 말 그대로 만성이기 때문에 정말 원인이 다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는 골반과 고관절의 문제, 그리고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척추 후관절 증후군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본 겁니다. 이런 만성요통은 운동과 자세를 잘 유지함으로써 얼마든지 예방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운동이 답이네요. 네. 근데 제가요, 원장님이 알려주신 그 운동법들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허리가 뻐근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럼 운동을 멈춰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뻐근한 그런 정도의 통증은 잘 쓰지 않던 근육들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흔히 나타나는 통증이라 대체로는 하루 이틀 지나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쩌릿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라든지 찢어지는 듯한 느낌, 이런 통증은 별로 좋은 통증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라면 운동을 멈추고 쉬셔야 되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뻐근하다는 이유로 좀 게으름 좀 피워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한테 너무나도 흔한 허리 통증만큼 흔한 병인데요. 목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통증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알아본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본 꿀팁들은요.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다시 보면서 건강정보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주치 하이닥터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들로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